허난소란의 작품이고요. 그런 여성들의 작품들을 여성들이 거주하는 방을 규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규방 가사, 규방에서 지어진 가사 또는 내방 가사, 여성들이 거주하는 어떤 안방에서 지어진 가사, 이런 의미로 규방 가사, 내방 가사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평민 여성들까지 참여하기는 어렵고 되게 양반 사대부가의 여인들이 조선시대에 이렇게 지었던 두여자 가사 작품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도 역시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 작품이 다른 규방 가사랑 다른 거는 보통 규방 가사의 내용들이 여성들의 일상생활이라든가 여성들의 어떤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당대가 지배하는 게 유교적인 윤리잖아. 그래서 이제 가족을 잘 돌보고 남편을 섬기고 뭐 뒷바라지하고 현모양처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들과 관련된 작품들이 많아요. 근데 이 작품은 특이하게 남편을 직방으로 까. 그래서 여성들이 뭐 이렇게 이별하고 나가지고 그리워하는 마음, 상대방에 대한 약간의 원망 이런 거는 표현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남편이라고 하는 대상을 남성 위주의 사회, 그런 유교 윤리가 지배하는 속에서 직방으로 까고 있고 남편에 대한 원망이나 비난의 어조를 확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품이 상당히 독특하고 당대의 유교적 윤리에 순응하지 않은 그런 어떤 특별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보게 되는데요. 제목부터 그게 들어갑니다. 규라고 하는 거는 규방을 가리키는 거지. 그다음에 원이라고 하는 게 원망이거든요. 그래서 작품의 제목 자체가 규방에서 부르는 원망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내용을 네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보통 우리가 세 부분으로 많이 나누는데 중간에 약간의 어떤 전환되는 이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네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빈칸을 여러분들이 아마 대충 이제 그 제시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서 채워 나가기도 하고 또 찾기도 했겠지만 또 못 찾아진 부분도 있을 거야. 빈칸을 같이 채워봅시다. 엊그제 젊었더니 하마가 벌써입니다. 벌써 어찌하여 다 늙었는가. 이 작품을 지은 허난설원이 28살에 죽어요. 굉장히 일찍 죽으면 우리가 요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28살에 죽었는데 그럼 이 작품 그 전에 나왔을 거 아니야. 늙었다니. 우리가 이걸 늙었다 그러면 어머 한 60대?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늙었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 자신의 늙음을 한탄하고 내 얼굴이 이미 다 변했다. 이제 누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상당히 좀 약간 과장된 어조도 있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겠고, 여기 나라고 하는 인물이 뒤에 보면은 이제 님을 그리워하는데 자기가 결혼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꿈같이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사는데 뭐 그리워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화자는 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아까 제목 규방에서 부르는 요것도 보면 알 수가 있고, 뒤에 보면 옥창이라는 하는 표현도 나오고, 이게 다 여성의 거처를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전에는 사창이라는 표현 봤죠.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여성인데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은 이 여성이 놓여 있는 상황이 님의 탓으로 살동말동하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이런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고 하는데, 님 탓으로 내가 살동말동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가면은 우리 님 가신 후에 소식조차 끊쳐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은 인연을 끝쳤다고 생각하면 그립지나 말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생각이 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화자의 시적 대상은 누구야? 님이라고 하는 존재죠. 그런데 지금 내 옆에 없어. 인연을 끝쳤다고 멀리 가가지고 소식조차 없는 상태고요. 화자는 여성인데 이 여성 화자는 현재 독수공방하고 있다. 님과 떨어져서 상대방을 그리워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소식도 모르고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인간을 채우면서 다시 가기를 하면요. 이 앞부분에서는 일단 본격적인 님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과정을 한번 돌아보게 돼. 그 돌아보는 게 나는 벌써 다 늙었다라고 하면서, 소녀는 어렸을 때야. 어렸을 때 행락이 즐겁게 놀던 일을 생각하니 일러도 말해도 속절없다.
나는 이미 늙었어. 늙어서 옛날 생각해도 소용없고 늙어서 서러운 말씀은 사연, 사정 이것을 하자 하니 말하자 하니 목이 맨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단어는 목이 맨다. 너무 서러운 마음이 앞서가지고 말다 못하겠어. 부생모유 이게 아마 여러분 지금 프린트 한자가 틀린 것 같아요. 부자가 띨부자가 되어 있더라고. 아비부자예요. 그래서 한자는 고쳐주세요. 뭐 여러분 사실 한자 안 보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죠. 근데 가사 작품을 볼 때는 대부분 이렇게 어떤 단어들이 한자가 나온 경우가 있는데 한자가 별로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아. 그래서 요걸 좀 참고해야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한자하고 조금은 친해져야지 가사 작품을 읽을 수가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한자를 봐라. 자, 내용을 읽겠습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실 때 부모가 같이 나를 낳아가지고 기르잖아. 그 과정을, 그 협동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아버지는 날 낳으시고 어머니는 날 기르시고. 옛날에는 남성 위주의 가부장제 사회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를 통해서 대가 이어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기르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낳는 거 같이 낳았는데도 아버지의 혈통을 이었다는 사실을 중시하거든.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한 거야. 신구하여는 아주 어렵게 고생했다는 거야. 부모님이 나를 낳아 기르시며 몹시 고생하여 이내 몸을 길러낼 때 부모님 마음 이랬습니다. 고생해서 딸 자식 기르면서 고우는 높은 벼슬자리야. 높은 벼슬자리에 배필은 짝을 내기래. 그 반려자. 높은 벼슬아치의 짝은 못 바라도 그렇게 그런 사람의 부인이 될 것까지는 기대를 안 했지만 그래도 좋은 남자 만나라 이런 생각은 했겠죠. 옛날엔 결혼 당연하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군자 어떤 덕을 갖추고 있는 덕성 있는 그런 좋은 사람의 호구는 좋은 짝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짝이 되기를 원하더니 자, 이렇게 시집보낼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짝을 만났습니다. 어떤 짝을 만나게 되냐면 삼생의 원망스러운 업보요. 삼생은 원래 전생하고 현세하고 내세하고 세 가지 다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세 가지 다라기보다 그냥 전생의 의미로 우리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전생이라고 풀이하는 거야. 전생의 원망스러운 업보로 어떤 남자를 만났어. 그럼 좋은 남자 안 좋은 남자? 안 좋은 남자 만난 거야. 만나고 월화노인이 맺어준 연분으로 옛날에 옛 이야기 속에 사람과 사람의 이런 인연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월화노인이라고 하는 분이 신비스럽게 만들어준다. 필연적으로 된다.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유연애가 없고 중매를 만나잖아. 그러니까 그 인연이 월화노인이 맺어준 인연이다라고 해서 현실 속에서는 중매쟁이를 월화노인이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은 중매쟁이가 맺어준 인연인데 인연이 닿아서 부부가 되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돼요. 전생에 지은 원망스러운 업보의 결과고 부부의 인연이 맺어져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가 이 남자입니다. 하고 아까 시적 대상을 선생님이 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님이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죠. 장안 유역 경박자라고 하는 남자를 만났어. 남편감. 장안은 서울장안 얘기라고요. 유역이라고 하는 건 놀기 좋아하는 협객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여기 뭐 저 표현을 좀 부드럽게 호탕한 뭐 이렇게 했지만은 그냥 노는 남자야. 그 다음에 경박자, 경박한 남자야. 그래서 장안에 호탕하고 경박한 사람을 이게 장안이고 경박자죠. 이런 사람을 꿈같이 만났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하고 인연이 된 거예요. 이 꿈이 꿈이라면 악몽이 이쁜 것까지. 그죠? 그렇게 만나게 되었다 이거. 그래서 자신의 남편이 조금 부족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까는 경우는 요 주방가사나 내방가사 이런 조선시대 여인들이 부녀자들이 양반가에 지은 작품 중에 없어요. 직방으로 까고 있죠. 당시의 용심하기, 당시는 결혼 당시, 이 남자와 맺어진 그 결혼 당시에 용심, 마음 쓰기가 살얼음 디디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어떤 마음을 썼겠어? 시집간 뒤에 남편 섬기고 그 남편의 가족들, 시집 식구들을 챙겨야 되고 뭐 어른을 봉양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시집간 초창기에 여성이 일반적으로 남자의 집에 적응해야 되잖아. 옛날 같은 경우는 따로 나와 분가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살얼음 디디는 것 같이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웠고 그러는 사이에 3528, 35는 15고 28은 16입니다. 그래서 15, 16 나이가 15,
옛날에 결혼 일찍 하니까 15살, 16살을 겨우 지나서 이렇게 되면서 자신이 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천연, 자연 그대로의 타고난, 여진, 아름다운 모습이, 여자 아름답다는 뜻이야. 아름다운 모습이 저절로 나타나는. 자기가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이 얼굴, 이 태도로 100년 기약, 100년 해로를 기약은 약속한다는 거지. 100년 해로를 약속했더니 그 사람과 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100년 함께 부부의 인연을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누구나 다 마음속에 품는 소망이겠죠. 그런데 영광은 세월이야. 세월이 후를 지나가고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그래서 여기는 세월, 조물주가 시기심이 많아서, 나를 질투하는 마음이 많아서 조물은 조물주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제 늙었다는 얘기부터 시작을 했잖아. 늙었다는 얘기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조물주가 나를 시기해서 빨리 늙게 했어. 세월이 후를 지나가서 빨리 늙어버렸어. 어떻게 빨리 세월이 지나가냐면 이것도 연광이 후르라고랑 같은 의미예요. 세월이 빨리 갔다는 거야. 봄바람과 가을물이 배틀의 배올 사이로 북이 지나가듯이, 옛날 여성들은 이제 집에서 다 옷감 짰으니까 그런 게 좀 익숙하게 그 비유를 하는 이런 대상으로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틀에서 그 옷감을 짤 때 그 북이라고 하는 게 실끌고 다니는 거야. 이게 배틀에 그 올 사이를 막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옷감을 짜거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다니는데 그걸 딱 보면 생각하지.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갔어. 그래서 그렇게 지나듯이 해가지고 세월이 지나가서 내 모습이 어떻게 어디 가고 되었거나 변했습니다. 과거의 모습은 뭐였냐면 고운 머리채와 화한 똑같은 얼굴. 이게 하얀 머릿결이었는데 이제 고운 머리채라는 뜻이고, 고운 머리채와 똑같은 얼굴이 어디 가고, 면목은 모습이고요. 가증은 밉상이 되었다는 거야. 나의 모습이 밉상이 되었구나. 늙어가지고 내 얼굴을 내가 보니 어느 님이 나를 사랑하기인가, 이거 늙어가지고 보냈으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있죠.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변해버렸어. 그리고 스스로 참견하니,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스스로 참견은 부끄럽다는 거야. 부끄러워하니 누구를 원망하랴? 원망할 사람은 누구야? 내가 늙어버렸으니 내 탓인 거지. 사랑을 못 받아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탓하게 된다. 그래서 자책하고 한탄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보면은 의문형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요건 전부 다 서리법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자, 다음 내용으로 가봅시다. 이제 두 번째 부분으로 가면 본격적으로 여기선 자책이 나타났는데, 사실 두 가지 면이 다 있어요. 남편이 장한유업 경박자,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하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늙었으니까 사실 이제 사랑을 받기 좀 어려울 만한, 스스로 좀 부끄럽게 여기는 이런 마음도 있어. 내 탓도 있는 것 같아. 이런 복잡한 심사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미미한 행동과 나의 서글픈 마음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 3, 5 야유원에, 야유원은 기생집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 3, 5 사람들이 때를 지어 몰려가는 그런 기생집에 새 기생이 나타났단 말인가? 새 사람이 나타났단 말인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인간이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또 여자 생겼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꽃피고 날 저물 때 정처 없이 나가. 말하지도 않고 그냥 나가는 거야. 아침에 나가면은 일하러 출근하는 거지. 저녁마다 출근을 합니다. 꽃피고 날 저물 때. 그럼 이게 정상적으로 돈 벌러 나가는 건 아니잖아? 그죠? 어떻게 나가냐면 나갈 때 백마, 하얀 말을 타고 금표는 금채찍을 들고, 근데 실제로 백마와 금채찍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멋진 차림으로 호사스럽게 화려하게 차리고, 이런 뜻으로 보면 돼요. 온갖 치장을 하고 어디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밤마다 어디 머무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원근을 모르고니 멀고 가까운 것도 모르는데 소식이야 더식 안 되니까. 왜 모르냐면 옛날에 평민 여성은 그래도 집밥 출입을 해. 우물에 물두기로 가고 그러겠지. 양반가의 여성들은 오히려 집안에 갇혀 살아요.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돼가지고 밖에 나가서 함부로 외간 남자랑 마주치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시집을 왔으니까 동네도 낯설고 모르는 곳이야. 내가 성장했던 공장이 아니잖아. 집안에만 갇혀 사니까 멀고 가까운 주변 동네 골목지리도 몰라. 그런데 이 남자가 어디 가서 뭐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는 거야. 누가 나한테 소식을 전해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답답한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남자랑 나는 인연을 끊었다. 나 생각하지 말자. 인연을 그쳤다고 한들 겉으로는 인연을 끊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생각이 없겠는가?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없을 수가 있느냐? 다 서리법이죠. 왜 그럴까? 옛날에는 이혼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못했잖아. 남자가 바람피고 그리고 내가 그 나랑 이제 인연이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오늘날은 도장 딱 찍고 나도 내 새로운 인생을 찾아나가야지. 한참 젊은 나이잖아. 결혼 초창기부터 바람폈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옛날에는 그것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더구나 일반 평민도 그런데 양반과 여성이 재혼해서 딴 남자 만난다는 거 있을 수가 없었고요. 집안에서 이건 뭐 부끄러운 일이다. 친정집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거고 하기 때문에 이 남자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냥 평생을 죽으나 사나 보통 뭐 시집 귀신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거기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 생각이 유일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지나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남자라고 있는 게 그 남자 하나밖에 없으니 그리워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12대라고 하는 건 하루를 12조각 내가지고 24시간인데 2시간 간격으로 우리가 삼경이라고 할 때 밤 11시에서 1시 사이 2시간 간격이라고 그랬잖아. 옛날에는 2시간 간격을 하나로 묶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고요. 하루가 길기도 길구나. 30날은 30일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달을 얘기하는 거지.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간단하겠지만 12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고 3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면 훨씬 수량화시킴으로써 많아 보이죠. 그래서 많은 시간 동안 내가 너무나 길고 지루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서 부각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하루나 한 달이라는 표현을 안 썼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옥창, 여성의 방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창과 같은 말이고, 그리고 규방도 여성의 방을 가리키는 것도 선생님이 여기다가 규방이라고 지금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방 창가에 심은 매화가 몇 번이나 피었다 지었는가. 매화는 봄철에 피니까 피었다 지고 했으면은 여러 해가 흘렀다. 봄이 여러 번 지나갔다. 세월이 흘렀고요. 그동안에 계절이 바뀝니다. 겨울밤 차고 찬데 작은 눈도 섞어 내리고, 그러니까 겨울도 추운데 거기다 눈까지 내리면 우리가 어떤 상황, 설상가상이라고 하지. 점점 더 안 좋은 상황. 그리고 겨울과 여름을 얘기해요. 봄철도 여러 번 지나갔고 겨울도 그 와중에 겨울 지나고 여름 지나는데, 여름나는 날이 길고 긴데 지루하고 그런 날들이 지났는데 거기다 추적추적 굳은 비까지 내려가지고 내 마음 너무 꿀꿀했어. 이것도 설상가상 상황이죠. 이렇게 할 일 없이 혼자서 보내는 그런 헛된 시간들이 지나고 있으면서 지금 겨울 얘기 나왔고 아까 봄 얘기 나왔고 여름 얘기 나왔는데 봄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삼춘, 봄 석달을 삼춘이라고 해. 봄 석달 화류, 꽃 피고 버드나무 우거지는 그런 좋은 호시절에 그런 아름다운 경치를 내가 느끼면서 어머 봄이 왔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이렇게 외롭고 쓸쓸하고 슬픈 상황에 있으니까 경치가 눈에 들어 안 들어오겠지. 아무 생각이 없고 경치에 대한 감상도 일어나지 않아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좋은 시절에, 이렇게 좋은 시절에 경치를 보아도 나는 아무 생각이 없구나. 경물이 시름없다. 가을달 방에 비치고, 가을담은. 그 다음에 실솔은 많이 등장한다고 얘기를 했죠. 실솔은 귀뚜라미라고 얘기를 했어. 워낙 많이 등장하니까 우리가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귀뚜라미가 상은 침상이야. 침상에서 올 때. 이것도 글자가 지금 올로 되어 있더라고. 오타고 저쪽에 올이 아니라 올 때야. 기난 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생각만 많다. 온갖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아마도 보질 못으면 죽기도 어렵구나.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독서공방하고 있어. 그래서 요 부분은 전부 다 내 남편이 기생집 찾아다니고 이렇게 행실이 바르지 못하고 그 와중에 홀로 남겨진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픈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를 잘 부각을 하고 있죠. 그 다음 내용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기승전결의 세 번째 부분이 약간의 반전이 있는 부분이야. 전환이. 그래서 반전이 뭐냐면 도로요 풀처이니, 도로요가 돌이켜라는 뜻이야. 돌이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풀어서 헤아리니, 뭘 풀어서 헤아려? 여러 가지 일을 하나하나 돌이켜가지고 다 풀어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이리하여 어찌하리, 나 이렇게 살아서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전이 있는
모르겠어. 이렇게 살아서 어찌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기분 전환, 분위기 전환 활동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전환인 거야. 그 기분 전환, 분위기 전환 활동이 뭐냐면, 그래, 기분을 전환하려면 어떻게? 좀 뭐 악기도 이렇게 타고, 이렇게 뭐 분위기 좋게 막 무드등도 켜놓고 이러면 좋겠죠. 그래서 무드등 나왔어. 등불 청사처럼 돌려놓고 주변에다가 탁 이렇게 불도 켰어. 그 다음에 녹기금은 이게 녹기금이 검은고예요. 검은고, 푸른 검은고. 푸른 빛이 나는 멋있는 검은고야. 그래서 푸른 검은고를 선생님이 조사를 지금 늘로 했잖아. 그래서 요거 녹기금을 그대로 풀이해가지고 요건 악기인데 그 악기가 푸른 검은고를 이렇게 풀이를 하기 위해서 릴이라는 조사를 사용한 거야. 푸른 검은고를 빛교하나 비스듬히 안아가지고 악기 탈 자세를 갖췄습니다. 여기 나오는 청등이라든가 녹기금이라든가 지금 자신의 어떤 심정을 이렇게 뭐 표현해주기 위해서 내가 주변에 이렇게 배치하고 있는 또는 사용하고 있는 이런 사물들이죠. 우리가 그렇게 시 쪽에서 화자가 어떤 화자의 심정이나 정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대상들을, 사물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의 외부에 있으니까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인 거잖아. 객관적인 대상들이잖아. 그 대상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객관적으로 화자의 정서나 처지와 상관이 있는 물체라 이거야. 그런 화자의 정서나 처지를 표현하거나 보여주기 위해서 갖다 쓴 소재들을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 다양한 소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단어는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이 용어를. 자, 가야금을 검은고를 안고 있으니까 음악을 하나 연주를 해야 되겠죠. 병년하라고 하는 한 곡조를 걱정이심스러운 마음까지 섞어가지고 분위기 딱 잡아서 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병년하.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두 구절은, 두 개의 행은 여기 요 부분과 요 부분은요, 이 병년하의 곡조에 대한 설명이야. 병년하는 섬성옥수로 타고 있고요. 그 타는 수단은 솜씨야. 섬성옥수로 타는 솜씨는 옛날의 가락이 있다마는, 굉장히 옛날의 가락이 남아있다는 거는 오랜만에 탔는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타. 옛날 솜씨 안 죽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어떤 음악을 연주했기에 병년하라고 하는 게 어떤 음악인지 궁금하잖아. 그게 여기 두 개가 나와 있거든요. 소상이라고 하는 거는 소수와 상강이란 중국의 지명이에요. 그걸 합쳐가지고 보통 소상이라고 하고, 거기 강이 흘러가. 그래서 소수와 상강을 흘러가는 그 강을 소상강이라고 해요. 요거는 중국 부서랑 관련이 있는데, 순임금의 부인이 두 명이, 순임금이 이렇게 그 뭐 지방 순시를 나갔다가 갑자기 급사를 하게 돼요. 죽었어. 그 소식을 듣고 이 부인이 너무나 슬퍼가지고 이 소수와 상강, 소상강의 강가에 가서 두 부인이 울다가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남편을 따라 죽겠다 하고 강물로 몸을 던졌대.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대나무가 되게 많았나 봐. 그래서 그 여인들이, 왕비지, 그러니까 임금의, 순임금의, 그래서 눈물을 뿌리면서 그 눈물은 슬픔에 겨운 피눈물을 이렇게 뿌리다가 강물에 몸을 던져 죽었는데, 그 떨어진 눈물방울 하나하나가 대나무 잎에 붉은 반점으로 물들어서 남았대.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안 가봐서 몰라, 안 가봤어. 근데 지금도 가면은 거기 대나무에는 대나무 잎이 파랗잖아요. 붉은색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나 말거나 가봐야지 알지. 그래서 그 슬픈 이야기가 어려있는 소상강의 밤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 밤비가 그 붉은 반점이 어려있는 대나무 잎에 톡톡톡톡 떨어져. 이런 느낌을 주는 음악이래. 그럼 슬프게 어떻게 이게 되게 구슬프고 처량한 음악이라는 뜻이겠잖아.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래서 그 밤비를 맞은 대나무 잎의 소리가 이렇게 툭툭툭 떨어져서 그 소리가 섞여서 들리는 것 같은 부슬프고 처량한 곡조가 병나가라는 노래야. 음악이 처량하니지. 처량한. 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화표라고 하는 건 무덤 앞에 세우는 돌을 얘기를 하고 그것을 망주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 망주석이라고 했고요. 천년 만의 벼락이, 천년 만에 찾아온 벼락이, 벼락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특별한 학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별의 학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무덤 앞에 망주석이라고 하는 돌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 학이 한 마리 나와가지고 끼룩끼룩하고 학이 끼르구나 모르겠다. 하여튼 슬프게 울어요. 그래서 이 장면도 무덤 앞에서 학이 우는 장면이니까 슬픈 장면이야. 그래서 처량하고 슬픈 이런 곡이 병년하라고 하는 곡종거야. 이것을 연주하는데 옛날 솜씨가 때로 나타나는데 근데 문제는 아름다운 연주를 하면 뭐하나 들어줄 사람이 없잖아. 연꽃눈이 장막을 친 장막은 뭐 커튼이겠지. 방에 여성의 방이니까 이게 뭐 되어 있겠지. 그런 휘장 뭐 커튼 이런 거고요. 이것이 적막하니 방안이 텅 비어서 그 커튼만 펄럭펄럭 할 뿐이에요. 누구 귀에 들릴 거냐?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나 독수공방. 생각을 해보니까 음악을 기분 전환하려고 연주를 했는데 마음이 더 슬퍼졌어요. 그래서 간과 창자가 9굽이가 돼가지고 굽이 끊어지는 거죠. 9토막으로 끊어지는 것 같이 애가 타고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 라는 얘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주로 마음이 너무 아플 때 이 간과 창자가 다 끊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이 굽이 끊어지도다. 끊어지는구나. 끊어졌도다. 그거는 이제 영탄법으로 볼 수가 있겠죠. 영탄형은 뭐뭐 할세. 뭐 끊어졌도다. 자, 이 정도. 마지막 부분 합시다. 이제는 정리할 시간 났어요. 자, 차라리 담을 들어 꿈에나 님을 볼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과 풀 속에 우는 벌레가 무슨 일 원수로서 원수 같아. 나의 잠마저 깨우는가. 그래서 여기 입과 짐승은 자신의 잠을 방해하는 꿈에 님을 보기 위해서 잠이 들었는데 그 잠을 방해하는 방해물로 등장을 하게 되고요.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 하늘에 있는 견우직녀는 은하수가 막혀 있어도 7월 7석이 되면 1년에 한 번 그 때를 어기지 않고 때를 어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1년에 한 번은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7월 7석은 7월 7석 날 1년에 한 번 때를 어기지 않고 만나는데 우리님 가신 후에는 무슨 약수가 가렸기에 그래서 은하수와 약수는 전부 다 물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가로놓인 물. 그런데 이거를 오작교 만들어주잖아. 7월 7석에. 그래서 오작교 건너가면 1년에 한 번은 견우직녀가 만나거든요. 일단 이것 때문에 못 만나니까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는 사랑의 장애물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런데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견우직녀는 1년에 한 번 만나. 그런데 우리님은 가신 후로 전혀 소식조차 끊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하수는 오작교가 이제 까마귀하고 까치가 건네주잖아. 약수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전설상에 나오는 옛 이야기 속의 그 강인데 너무나 부력이 약해가지고 이 뭐 깃털 하나도 뜰 수가 없대요. 그 부력이라고 하는 게 물에 뜰 수 있게 해주는 힘이잖아. 배가 뜰 수 있어야 되잖아. 사람이 거기를 타고 강을 건넌다고 하는 거는. 그게 안 되는 강인 거야. 깃털도 가라앉으니까 사람이 도저히 타고 건널 수가 없어서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강, 옛 이야기 속에 나오는 강이 약수예요. 그래서 우리님이 가신 후에는 둘 사이에 무슨 들은 건널 수 없는 강이 있기에 오는지 가는지 소식조차 완전히 끊어져 있느냐, 오고 가는 소식마저 끊어졌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혼자서 난간에 비벼서서 비스듬히 서서 아까 처음에 화자와 노인의 상황을 독수공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난간에 비스듬히 서서 뭐 이렇게 화자의 위치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자기 뭐 그 방이 있고 거기 있다가 잠깐 이렇게 나와가지고 비스듬히 서가지고 밖을 쳐다보고 집안에서 노인 상황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풀에 잇을 맺혀 있고 풀잇을 맺혀 있고 저녁 구름 지나갈 때 저녁 구름이 주는 느낌도
쓸쓸하지만 풀이슬 같은 경우는 보면 풀에 이슬이 맺혀 있는지 이슬 맺힌 눈으로 풀을 봤는지 우리가 조금 그런 이미지가 들죠. 눈물을 연상시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쓸쓸하고 슬픈 이미지를 이 표현을 통해 보여주고 있고, 저 멀리 보니까 중리 푸른 곳에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데 그 소리에서 새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새소리가 어떻게 들리면 기쁘게 노래하는 게 아니라 서럽게 울고 있어, 새가. 그럼 이건 뭐지? 새가 뭐 서러우니 노래하는지 어떻게 알아? 하자가 감정이 지금 서러우니까 새소리가 서럽다 느껴지는 거겠죠. 그래서 감정이 보여주고 있죠. 감정이 앞에도 하나 나왔어. 뭐 있었을까? 여러분 지나간 부분에 침상에서 뭐가 울었다고 그랬어요? 귀뚜라미가 울고 있었다고 그랬잖아. 가을 달이 강에 비추고. 요 귀뚜라미도 뭐야? 하자의 감정이 들어가가지고 울고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감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가서 세상에 서러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내가 제일 서러워.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는가. 나는 어떻게 서러냐면 반명하다는 거는 운명이 기박하다는 거야. 기구한 운명을 타거나 홍하는 젊은 여성의 발그레한 얼굴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여성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는가. 아마도 이게 다 누구 탓이야? 앞에 자기도 자책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이건 님 탓이야. 이 님의 지위로라고 하는 게 탓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확실하게 마지막에 님 저격한다. 네 탓이야. 라고. 내가 이렇게 슬프고 괴롭고 하는 것을. 원망의 감정을 직방으로 쏘아주고 있다. 나 같은 게 또 있을까? 이런 거는 다 서리법이죠. 서리법을 하도 많이 나오니까 대부분 거의 의문형으로 나오는 부분은 서리법이니까 더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지 않는 님에 대한 그런 원망의 감정하고 자신의 늙음을 한탄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혹시 빈칸 중에 선생님이 빨리 지나가면서 깜빡 이거 안 채운 거 있었니? 없죠? 다 채운 거 맞나? 소상강 반비 아까 빠놓지 않았나? 소상강 반비에 대나무 소리가 섞여 들리는 빼놨죠? 소상강 반비 왔어? 소상야호 생각해보니까 빼는 거 같아. 여기 소상야호에서 소상강 반비에 그 외에는 빠뜨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오늘의 첫 번째 작품 규원가 살펴봤습니다.